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이고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최근 시험관 시술에 성공, 임신해서 하루하루 태교에 힘쓰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얘 둘째야, 아무리 안정기 지났다지만 어렵게 찾아온 아기인데 몸 조심하고 무리한 일 하지 말거라. 그래, 보면이가 천성이 부지런해서 가만히 못 있는 성미라 종일 동동거리며 살림하는데 당분간 우리 내외도 최대한 밖에서 외식하고 집밥 먹을 생각 없으니 네 몸 조심히 건사할 생각해. 이럴 게 아니라 몸 풀 때까지 친정에 가 있는 건 어떻겠니? 어머님, 아버님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저 어차피 안정기 지났고 병원에서도 큰 무리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도 몇 년 시험관에서 어렵게 가진 아기라 우리는 아무래도 노심초사가 되는구나. 저희 친정도 요즘 집공사다 보다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제가 가도 편히 쉴 환경도 못 돼요. 친정아버지 항암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도 좀 힘든 상황이고요. 하긴 네 친정아버지가 투병을 길게 하셨지. 우리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구나. 여보, 이참에 일하는 아줌마를 한 명 두구려. 당신 건강도 시원찮은데 아무래도 둘째가 시집살이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 그 편이 나을 것 같군. 네, 차라리 그래야겠어요. 설거지니 청소니 빨래, 힘가는 일은 아줌마 서서 해야지. 저도 영 불안하네요. 아무래도 결혼 5년 만에 힘들게 가진 아이라 그런지 시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임신한 내가 잘못될까봐 평소 검소하시기로 유명하신 시부모님께서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할 정도였죠. 너를 배려해서 그렇게까지 해주시니 엄마가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 시어머니께서도 심근경색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집안일을 거의 못하시거든요. 하긴 그간 네가 시집살이하며 시댁살림 도맡아 한 건 사실이지. 엄마가 말은 안 했다만 네가 너무 살림에 치여 살아 몸이 고단해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건 아닌가. 그런 조바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엄마, 내가 그 정도로 혹독하게 시집살이한 건 아니에요. 청소나 설거지는 우리 그이도 퇴근하면 많이 도와주고 시아버지께서도 살림 제법 도와주세요. 그래도 너 임신 기간이라도 도우미 아주머니 쓰신다니 엄마가 한결 마음이 놓인다. 네 아빠 병간호한다고 너 신경 많이 못 써줘서 미안했어. 전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빠 건강은 괜찮으시죠? 항암 예후가 나쁘지 않아 다행이지. 참, 너희 형님 내외는 여전하니? 뭐, 부부가 둘이 학원 운영하는데 제법 운영이 잘 되어서 돈을 잘 버나 봐요. 우리 형님, 엊그제도 얌생이처럼 제가 만들어 놓은 밑반찬 말도 없이 반절이나 가져가 버린 거 알아요? 아휴, 너희 시댁에서 유일하게 너 시집살이 시킨다는 그 형님 말이니? 참, 돈 번다고 유세 부리는 건가? 재산이 시댁 행사니 일이 있어도 요즘도 육송 까딱 안 하고 너만 부리니? 사람이 어디 쉽게 변해요? 저번 주에도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제가 차려놓은 밥상에 식사만 쏙 하고 설거지니 뒷정리니 하나도 안 하고 갔잖아요. 그럼 홀몸도 아닌 네가 음식까지 차렸는데 그 뒷정리까지 너 혼자 다 했단 말이야? 제가 서서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남편하고 아주버님이 와서 뒷정리 도와주셨어요. 네 형님이라는 여자는 무슨 똥배짱으로 그리 제멋대로인 거야? 자원 참. 저희 시부모님 내외가 워낙 호인이시잖아요. 시부모가 잔소리하면 자식들 살림 가른다고 원체 그런 내색을 안 하세요. 뭐 탐탁치 않은 게 있어도. 그런 시부모 성정을 알면 지가 알아서 할 도리는 먼저 해야지
얌생이처럼 지 좋을 대로만 경우 없이 행동하는 건 대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라니? 엄마,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전 어차피 제 할도리 하는 거고 형님은 그냥 객식구다. 식사하러 한 명 더 오는 손님이다 생각하고 사니까 그냥 속 편해요. 에휴, 네가 성격이 묻어난 게 네 형님한테는 복이구나. 저희 시댁은 시어머니 소유의 다세대 빌라가 한 채 있는데 그 빌라에서 3대가 모두 모여 삽니다. 꼭대기층에는 시어머니 내외와 저희 부부가 살고 빌라 아래층에는 형님 내외가 아들 한 명과 함께 살고 있죠. 형님 부부는 시아버지 소유의 건물에서 영어 수학학원을 운영해요. 부부가 함께 학원 강사를 하는데 영어 강사인 형님이 능력이 좋아서 원생들을 잘 끌어모으고 해서 학원이 잘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형님이란 사람이 나는 일한다, 돈 버는 워킹맘이다, 뭐 이런 이유로 저에게 툭하면 유세를 부리곤 합니다. 동서는 결혼하고 살림에만 파묻혀 사는 거 안 지겨워? 저는 임신 준비하느라 어디 회사 다니는 것도 한동안은 무리고 살림하는 일이 제 적성에 잘 맞아요, 형님. 동서는 보면 참 특이한 데가 있어. 요즘 그런 여자들 잘 없는데 결혼하고 몇 년째 경력 단절되면 다른 여자들은 불안해서 난리던데 동서는 그런 것도 없나 봐?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는 제 적성에 잘 맞지 않았거든요. 전 나중에 출산해서 아기가 좀 크고 제 일을 갖는다고 해도 사무직 쪽은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 그럼 개인 사업밖에 없는데 사업은 뭐 쉬워? 전문직 하던 사람들도 사업은 어려운 법인데 동서는 뭐 생각해둔 사업 아이템이라도 있어? 딱 이거다 싶은 건 아직 없어요. 그래도 뭔가 찾아보면 있겠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살림에만 파묻혀 있던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글쎄, 사업이라는 게 그리 호락호락한 게 아닌데 동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네.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나름 개인 사업하고 계신 건데 나중에 사업 운영하는 노하우 저 좀 가르쳐 주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특수한 경우지. 교육사업도 사업이라면 사업이지만 동서가 교육 쪽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쪽 분야 경험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배울 건덕지나 있을까? 같은 말을 해도 말본새가 듣기 싫게 말하는 재주가 있는 형님이었습니다. 밑반찬으로 장조림 만들었어? 네, 아버님이랑 그이가 장조림만 하면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곤 하거든요. 동서는 살림이 딱 체질 같기는 하다. 밑반찬 만들고 그리 보람을 느끼곤 하는가 보면. 나도 좀 싸줄 수 있어? 우리 건준이랑 남편도 장조림이라면 환장하는데. 네, 싸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잘 먹을게. 참, 다음엔 달걀 대신 메추리알 넣고 해주면 안 돼? 우리 건준이가 장조림에 달걀보다 메추리알 들어간 걸 더 좋아하거든. 매번 당연하다는 듯 제가 만든 밑반찬을 덥석덥석 싸들고 가는 형님이었습니다. 네, 물론 가족끼리 밑반찬 나눠 먹는 거 당연하고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제가 가정주부로서 기울이는 노고와 노력은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반찬은 당연하다는 듯 가져가는 형님이 얄미운 게 사실이었죠. 어머님, 아버님, 이번 시즌이 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이 걸려 있어서 제가 눈코 뜰 수 없이 바빠서 제사 준비는 참석 못하겠습니다. 대신 재수 준비에 보태 쓰시라고 금일봉 가져왔어요. 박한이라는 애가 시댁 제사까지 신경 쓰기 힘들지. 염려 말고 학원 일이나 부지런히 해라. 조영렬 남다른 동네에서 이만큼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데 그네 부부가 고생이 많구나. 저하고 그이가 솔직히 주말 없이 학원에 매달린 덕분이에요, 아버님. 원래 남의 돈 먹기가 녹록치 않은 법이다. 아범이나 너나 고생이 많구나. 학원 운영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사업이나 잘 꾸려가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게 학원 핑계를 대면서 집안 행사나 시댁 제사 등에 여우처럼 쏙 빠지는 게 특기인 형님이었죠. 이번 벌초를 또 당신만 간다는 거예요? 아주버님은 왜 안 가고 당신만 가요 또? 형님은 가시겠다고 했는데 형수님이 혼자 학원 애들 케어하는 거 힘들다고 투덜거리셨나 봐. 아무튼 형님은 무슨 학원이라는 게 벼슬이죠? 당신은 뭐 집에서 노는 사람이야? 친척들 대소사도 매번 우리 부부만 가서 챙기고 형님네 부부는 맨날 학원 핑계로 빠지고. 너무 형평성 없는 거 아니에요? 형님네가 학원 개원해서 자리 잡느라 고생이 원체 많았잖아. 우리가 이해해야지. 못 주겠어? 응? 아니, 아버님 건물에서 학원에서 월세도 하나 안 내고 운영하시면서 뭐가 그리 힘들다 낑낑대신데요? 형님네가 예전 스터디 카페 말아먹으면서 빚이 좀 많았잖아. 빚 청산하느라 힘들어서 그러신 걸 거야. 그 빚 반절 이상 아버님께서 갚아주신 걸로 아는데 어쩔 수 없죠. 어머님 아버님도 그냥 묵인해 주시는데 아랫사람인 우리가 왈가불가할 건덕지도 없지 뭐. 여보 미안해. 매번 시댁 행사 당신한테만 짐지어서. 대신 내가 2배 3배로 처가해도 잘하고 당신한테도 잘할게. 전 형님의 이기적인 처사가 매번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인자하신 시부모님과 또 애처가인 남편을 봐서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편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하나의 애로사항은 어느 집에나 있기 마련인데 형님이 그런 존재다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한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요리를 잘하고 또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는 그래서 제가 손수 차린 집밥으로 늘 준비하는 편이었죠. 그날은 하필 남편이 며칠 전부터 김밥이 먹고 싶다고 타령을 해서 아침 일찍부터 김밥 도시락을 싸서 출근하는 남편 손에 들려 보내주었죠. 우리 둘째 김밥이 세상 최고 꿀맛이다. 둘째야, 너는 나중에 네 남편 퇴직하면 김밥집에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김밥을 참 맛나게도 잘 쌌네. 이명희도 김밥을 참 좋아하는데 큰며느리는 요리라곤 도통 할 줄을 모르니. 에휴. 형님 말씀을 꺼내시며 못내 아쉽다는 기색을 내비치는 시아버지셨습니다. 오늘 김밥 많이 쌌는데 형님네 학원에 좀 갖다 드릴까요? 그래도 되겠니? 그래주면 고맙다만 네가 힘들까봐 그러지. 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 눈치를 보며 말씀하시는 시아버지셨습니다. 형님네 학원이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코앞인데 점심시간에 가져다 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맛있게 잡수세요, 아버님. 둘째야, 고맙구나. 우리 둘째가 심성이 착해서 말년에 호강이 구려 여보. 그러게 말이오. 뱃속의 아기도 저희 엄마 닮으면 심성 하나는 착하게 타고날 거야. 아버님, 어머님, 제가 도시락 갖다 드린다고 너무 칭찬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우리는 진짜 이빨은 말이 아니라. 아버님, 저도 농담한 거예요. 그념치 마시고 어서 드세요. 김밥처럼 제가 맛있는 음식을 만든 날엔 언제나 제 눈치를 보면서 형님 부부에게도 좀 가져다 주었으면 하는 기색을 내비치시는 시부모님이셨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면서도 얄미운 형님의 성정 탓에 전 좀 불만스러운 면이 있었죠. 그날도 저는 3단 도시락에 김밥을 싸서 점심시간쯤에 형님네가 운영하는 학원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학원 안에는 학생들이 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벌써 식사를 하러 나가버리셨나 싶어서 휴대폰을 해보려는데 원장실 쪽에서 사람 기척이 들렸습니다.
안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있을 거라 생각한 저는 원장실 쪽으로 다가갔더랬죠. 자기야, 이렇게 자기랑 나 둘이 있으니까 참 좋다. 당신은 내가 뭐가 좋아? 사람이 좋은데 뭐 이유 있어? 당신이 키가 커서 좋고 눈이 작아서 좋고 입에 점이 있어서 좋아. 됐어? 당신은 영어 교사가 아니라 국어 교사를 했어야 했어.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 보면. 당신은? 내가 뭐가 좋은데? 예쁘잖아. 예쁘니까 당신 사랑하지. 거짓말. 다 늙은 내가 뭐가 이쁘냐? 사람 말을 자꾸 안 믿네. 내가 마음에 없는 말 하는 거 봤어? 그럼 나 어디가 제일 예쁜데? 말해봐.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예뻐. 내 눈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원장이고 우리가 부부였으면 좋겠다.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팔짱 끼고 출퇴근하고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하러 나가고. 당신 남편 오늘 병원 간다고 했나? 그 사람 목 디스크가 있어서 도수 치료 다니잖아. 오늘 오후나 돼야 들어올 거야. 그때까지는 눈치 안 보고 나랑 당신이랑 같이 있을 수 있어. 수업도 오늘은 오후 수업뿐이니까. 함께 입을 맞추고 포옹하고 난리부를 쓰인 원장실 안의 광경을 보고 저는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형님과 스킨십하는 남자는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친다는 동료 교사더군요. 그 교사는 게다가 아주버님의 대학 후배라는 걸 알고 있던 터라 저는 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두 사람에게 저의 존재를 들키지 않고 살금살금 돌아 나오려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원장님 되세요? 아니요, 전 원장이 아니라. 원장실 저기죠? 안에 원장님 계세요? 학원 상담을 받으러 온 학부모는 성큼성큼 원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불이 나게 뭔가 상태를 추스르는 형님과 내연남이었습니다. 다행히 학부모에게 못 볼 꼴을 들키진 않았는데 저의 존재가 형님과 내연남에게 들키고만 상황이 되어버렸죠. 아니, 동서, 언제부터 거기 와 있었던 거야? 아니죠. 저는 그저 그냥 이 도시락을 전해드리려고요. 내가 여기 왜 왔냐고 묻는 게 아니잖아. 언제부터 동서 원장실 앞에 도둑고양이처럼 서 있었냐고 묻잖아. 도둑고양이라뇨.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여자 원장님 아니세요? 우리 아이 수업 상담 받으려는데 지금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동서는 저기 빈 교실에 좀 앉아있어. 이따가 나랑 얘기 좀 하자. 학부모가 상담을 끝내고 나가자마자 형님은 저에게 쏜살같이 다가오더군요. 동서, 아까 대체 어디까지 보고 들은 거야?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솔직히 제가 사실을 알았다는 걸 말해야 할지 모른 척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더군요. 순간적으로 뭐가 옳은 판단인지 결정이 서지 않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동서 표정 보니까 이미 알 거 다 아는 얼굴이네? 표정 관리도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애쓴다 했어. 형님, 대체 어쩌실 작정으로 이런 일을 벌이세요? 이런 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저에게 정말 하실 말씀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좋아요, 그럼. 저도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들은 걸로 하고 일어나겠어요. 뻔뻔한 형님의 태도에 저는 화가 치밀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동서, 자리에 앉아. 좋은 말로 할 때 자리에 앉으라고! 제게 적반하장 소리를 꽥 지르며 무섭게 노려보는 형님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가 동서 입 하나에 달려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겠지? 저에게 하실 말씀이라는 게 고작 그건가요? 참, 어이없네. 그럼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동서가 나한테 바라는 다른 제스처라도 있어? 제가 형님한테 뭘 바라겠어요? 형님 스스로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적합한 형님의 태도가 뭔지는요. 보자 하니까 동서 정말 건방지고 못됐구나. 아랫사람이 그게 윗사람한테 할 소리라고 생각해? 제 말이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려요. 그런데 형님은 아주버님께 어떻게 사과하실 건가요? 형님 아들 건준이한테는요. 두 사람에게도 저에게처럼 화내며 닥달하실 생각은 아니죠? 내 약점 하나 잡았다 이거야? 동서, 갑자기 사람이 의기양양해진 거 아니야? 제가 이번 일로 의기양양해질 건 하나도 없어요, 형님. 형님이야말로 이번 사태 심사숙고해보세요. 그리고 약속해주세요. 모든 걸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다고요. 약속 못한다면? 그럼 저도 모든 상황을 다 식구들에게 말하겠어요. 동서, 알다시피 어머님께는 충격이 쥐약인 상태라는 거 그거 맞나? 지금 그거 가지고 협박하시는 건가요? 대체 가정을 지킬 마음은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가정을 버릴 여자로 보여, 동서는? 가정이 중요하다면 다 정리하실 건가요? 알았어. 안 그래도 정리하려던 참이야. 내가 뭐 언제까지 끝이 빤히 보이는 관계 어리석게 지속할 것 같아? 그걸 아신다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제발 집안 시끄러워지지 않게 현명하게 처신 부탁드려요. 동서만 입 다물면 집안 시끄러워질 일이 뭐가 있어? 전 입 다물겠어요. 형님도 상황 정리 잘하세요. 어른답게.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 학원을 나왔습니다. 학원 건물 계단을 내려오는데 어찌나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난간을 잡고 한동안 서서 호흡을 가다듬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임신한 후로 좋은 것만 보고 듣자 결심하고 태교에 열심인 상황이었는데 대체 무슨 날벼락인가 싶더군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아왔더랬습니다. 아니 둘째야, 도시락을 왜 그냥 들고 오니? 전 집에 가서야 김밥 도시락을 그대로 손에 들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은 형님 부부가 점심 약속이 있는 걸 모르고 제가 찾아갔지 뭐예요. 그래? 나라도 미리 전화를 한 통 넣어볼 걸 그랬구나. 괜히 너만 헛고생을 시켰어. 아니에요, 어머님. 먼 거리도 아니고 집에서 코앞인걸요. 미안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절로 복잡해져 왔습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요. 건강이 많이 좋지를 못합니다. 심근경색을 오래 투병하시다 얼마 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시죠. 환자분은 식단과 운동, 일정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쥐약은 심정적인 큰 충격을 받는 일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조심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간단히 말해 걱정시키는 일은 주변에서 최대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 충격받고 쓰러졌다 그런 말들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주 위험하니 피하고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의사는 저희 가족에게 각별히 그런 주의사항을 내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형님의 불륜 사실을 시어머니가 아시는 날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되더군요. 저는 세차게 도리질하며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더군요. 정말이지 형님이 정신 차려서 그 남자와 관계를 정리하길 바랄 수밖에 도리가 없더군요. 남편에게 말할까 고민도 해봤지만 불같은 성미의 남편 성정을 아는 터라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잘못 말을 꺼냈다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상이 되지 않았고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렇게 저 혼자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본의 아니게 신경을 쓰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수씨, 오늘 오후에 잠깐 시간 되세요? 아주버님께서 어쩐 일이세요? 재수씨와 좀 긴히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오후에 잠깐 제 학원 근처에서 커피 한잔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주버님.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와서 만나자는 아주버님 전화에 뭔가 사태가 심각해졌구나.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산전 마사지 받으러 간다고 시부모님께는 거짓말을 하고 시아주버님을 만나러 저는 학원 근처의 카페로 갔습니다. 안 본 사이 부쩍 수척해진 낯빛에 아주버님께서 카페 구석자리에 굳은 얼굴로 앉아 계시더군요. 재수씨, 나오셨어요? 네. 아주버님께서 어쩐 일로. 그 사람에게 듣자 하니 재수씨는 다 알고 있으셨다면서요? 아주버님, 사실 저도 그런 일을 미리 알았으면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죄송해요, 아주버님. 저도 고민을 그간 많이 했는데 형님께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본인이 다 정리한다고 단단히 약속을 하는 바람에요. 재수씨를 탓할 일이 아닌데 애먼 사람을 제가 혼내고 있네요. 미안합니다. 아주버님께서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뭔가 아내에게 이상한 낌새가 있다는 걸 저도 눈치챘어요. 본능적인 촉이라는 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있는 거니까요. 아내 휴대폰을 열어서 봤는데 여러 정황들이 나오더군요. 형님은 여태 그런 관계를 정리 안 한 건가요? 그런 관계에서 정리한다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 사람 말을 애초에 믿은 게 잘못이죠. 엊그제 좀 예고 없이 학원을 찾았다가 후배 선생과 가까이 있는 아내를 봤어요. 다 그쳤더니 계속 발뺌하다가 동서한테 뭐 들은 게 있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실은 얼마 전에 학원에서 제가 형님과 그 남자를 봤는데 아마 그 일을 두고 본인이 제발저려 글이 나온 거겠죠. 재수씨가 홀몸도 아니신데 이렇게 불러내서 안 좋은 소리만 늘어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일이 이렇게 풀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말씀드릴 걸. 후회가 되네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 제가 재수씨라도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만 집에 들어가시고 부모님께는 절대 입도 뻥긋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사실 알면 충격으로 쓰러지세요. 그건 걱정 마세요, 아주버님. 그런데 앞으로 정말 어쩌실 작정이세요? 저희 부부 일이니 제가 해결해야죠. 부모님께는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고 난 다음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 절대 눈치 못 채게 부탁드려요. 네, 그렇게 해야죠. 어머님이 안 그래도 충격이 쥐약이라고 병원에서 의사가 그리 언지를 주었잖아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재수씨. 아니에요. 아주버님께서 죄송할 일은 아니죠. 아주버님과 카페에서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아주버님은 평소 무척 애처가였고 형님과는 긴 연애 끝에 결혼해 나름 단란한 가정을 꾸려오고 있었는데 그 배신감이 어떠할지 좀처럼 짐작이 가질 않더군요. 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기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어왔어요. 아버님, 어머님, 동서, 큰일 났어요. 우리 그이가 건전이 아범이요. 아침 대바라부터 무슨 일이냐. 큰애야, 좀 차분하게 말을 해봐. 건전이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있어요. 지금 상황이 위독하니 식구들 다 와야 할 것 같다고.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온 식구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주버님은 명을 달리한 후였습니다. 급성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보여집니다. 환자분 최근에 혹시 극심한 스트레스 받으신 일이 있나요? 왜 그런 걸 모르시죠? 평소에 뇌질환이 있던 분도 아닌데 갑작스레 이런 경우 대부분 극심한 스트레스나 심정적인 충격이 원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의사의 그 말을 듣고 형님을 노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눈빛을 피해 세상 가장 슬픈 아내 연기를 하는 형님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일어나봐요. 건준이 아빠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는 게 어딨어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아빠 벌써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고3 수험생인 조카가 슬프게 흐느끼며 미동 없는 아주버님을 흔들어 깨우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저 바람핀 형님 때문에 아주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말을 내뱉을 수도 없더군요. 심장이 안 좋은 시어머니는 거의 탈진하다시피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셨고 시아버지 역시 슬픔에 거의 몸을 못 가누는 형편이었습니다. 경황 없이 아주버님의 장례는 치러졌습니다. 장례식 날 기초화장에 손톱 손질까지 하고 나타난 형님을 보자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 스물스물 끓어오르더군요.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리 뻔뻔할 수 있나. 정말 마음 같아서는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불륜을 저지른 형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단죄하고 싶었습니다. 동서, 나하고 얘기 좀 해. 저와 무슨 더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형님 왜 애초에 저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남자와 정리한다면서 약속 안 지켜서 이사달이 난 거잖아요. 뭐라고?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어. 동서 맞지? 건준이 아빠가 저리 된 게 내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네? 그럼 아주버님 돌아가신 게 형님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란 말이에요? 건준이 아빠 잘못된 건 다 동서 탓이야. 동서가 내 남편 만나서 다 이실직고 해버리고 비밀 안 지켜서 일이 된 거야.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아주버님 돌아가시기 전날 카페에서 만났을 때 아주버님은 이미 형님의 외도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건준이 아빠는 내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내 남편 절이 된 건 다 동서가 비밀 안 지켜 벌어진 일이니까 남은 내 인생 책임져. 건준 아빠랑 같이 갚아나가야 할 빚 5억 넘게 남았으니 나한테 5억 뱉어내라고 동서가. 뭐라고요? 말이 좀 말 같아야 상대를 하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럴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형님한테는 우리 집안에서 돈 1원 한 푼도 주게 할 수 없어요. 돌아가신 아주버님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거라고요. 형님 지금 하는 얘기 들으면. 웃기네 정말. 건준 아빠는 살아생전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야. 지금 누구 앞에서 혼수질이야? 감히 아랫사람인 주제에? 제가 아랫사람이라도 불륜을 저질러 남편 죽게는 안 만들었죠. 형님은 남편과 하는 학원에서 그것도 동료 후배 선생과 외도를 저질러 그 충격으로 남편 명 달리하게 만들었고요. 엄마, 지금 작은 엄마 말 다 사실이에요? 아니지. 건준이 네가 어떻게... 건준아, 너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어? 할아버지가 엄마와 작은 엄마를 찾으셔서요. 장례식장 안에 안 보여서 밖에 나와 찾다 보니.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빠 돌아가신 이유가 엄마 바람 때문이에요? 엄마가 아빠를 그렇게 만든 거 사실이냐고요? 조카는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고 사실을 알게 된 조카는 분기탱천 거의 이성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세상 천지 어느 아들이 그런 이유로 아빠가 명을 달리했다면 제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건준아, 엄마 얘기를 좀 들어봐.
엄마 아빠 사이에 오해가 있어서 그렇지. 네 작은 엄마 말 다 거짓말이야 지금. 작은 엄마가 저런 거짓말을 하시는데요? 그런 거짓말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조카는 흐느끼며 장례식장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발인을 해야 하는데 상주가 없어져서 한동안 장례식장에 소란이 일었죠. 남편이 겨우 집에 틀어박혀 있는 조카를 다시 장례식장으로 데리고 왔어요. 건준아, 일단 네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작은 엄마와 차분하게 얘기하자. 저 작은 엄마에게 들을 이야기 없어요. 저 이미 집에 가서 아빠 일기장 보고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건준아, 그게 무슨 말이니? 작은 엄마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기막히고 믿기지가 않아서 아빠 일기장을 들여다보고 왔어요. 매일매일 그날의 감정을 일기에 남기시는 아빠 습관을 저는 아니까요. 서재 맨 밑 서랍에 아빠의 최근 일기를 다 읽었고 아빠가 엄마 외도로 힘들어하셨다는 거 저 다 봤다고요. 오해라며 흐느끼는 조카에게 대체 어떤 말로 위로를 건네야 할지 짐작조차 가지 않더군요. 흐느끼는 조카를 겨우 달래 발인을 마치고 장례식을 정신없이 끝냈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을 비롯해 가족들에게 사실을 실토했죠. 조카 녀석까지 진실을 아는 마당에 어른들에게 사실을 숨길 명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우리 큰아들이 와이프 바람핀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 그리 되었다고. 사실을 전해 들은 시어머님은 갑자기 숨이 막혀 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한번 난리가 났고 응급차가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으로 가야 했죠. 병원에서 위험한 고비를 겨우 넘긴 시어머님은 다행히 조금씩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좀 드세요? 우리 아들이 저 환영년 며느리 때문에 명을 달리했다니. 아유, 우리 큰아들 건준이 애비야. 아유. 어머님 고정하세요. 제발 마음 진정하세요. 아유, 불쌍한 내 아들.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노. 시어머니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시아버지가 받은 충격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장 건준 애미를 집안에서 쫓아내고 건준이 진권 가지지 못하게 정리해라. 내 아버지 어떻게든 절차를 밟아서 우리 불쌍한 형 더는 억울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렇게 상황 정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조카 역시 본인의 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 나와서 그 부분을 설득시킬 필요조차 없었어요. 건준아, 어떻게 너까지 엄마에게 등을 돌리니? 아무리 엄마가 잘못했어도 엄마는 너를 낳아준 사람인데 어떻게 건준이 네가 엄마에게...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는 그 강을 건너신 거고요. 아빠가 멀쩡히 살아만 계셨더라도 전 엄마를 용서할 수 있었겠지만 아빠가 엄마 때문에 절이 되신 마당에 엄마를 보면서 사는 건 아빠한테 너무 죄송한 일이에요. 조카는 시아버지 성미를 닮아 불같은 성격에 칼같이 단호한 면이 있습니다. 상심에 빠져 괴로워하다 그런 결단을 내리더니 제 엄마를 보지 않겠다는 조카였죠. 여보, 형님이 저렇게 돌아가시고 건준이가 저리 나오는데 우리 부부가 건준이를 우리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는 게 어때? 나도 안 그래도 그 편이 나을 것 같아서 그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하네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조카 녀석을 저희의 호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형수님, 모든 사실을 앞마당에 형수님과 우리 가족의 인연은
여기까지가 마땅한 것 같네요. 어머님 아버님도 완고하시니 다음 주까지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날 내쫓아요? 형님, 지금 형님 불륜으로 멀쩡한 아주버님이 명을 달리했어요. 학원일 역시 접고 낙향을 하시든지 다른 일 알아보세요. 그 남자 역시 학원일 이 지역에서 계속하는 건 관두라 전하시고요. 신사적으로 말하는 것도 여기까지입니다. 형수님이나 그 남자나 계속 학원일 이 지역에서 뻔뻔하게 하시려거든. 저희가 모든 걸 폭로해도 감내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어요. 나보고 그냥 나가 죽으라는 거네. 죽으라는 거야. 울면서 짐을 싼 뒤 집을 나간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형님의 내연남이 또 가정에 있는 유부남이었던 모양입니다. 거기다 그 내연남의 아내의 친오빠라는 사람이 주먹을 쓰는 조폭 출신이라 학원에 아주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원에 난리 났는데 소식 못 들었어? 학원이라면 저희 형님 내외가 하는 학원 말씀이세요? 그래, 그 사거리에 있는 영수학원 말이야. 거기에 무슨 국어 선생인가 하는 남자 선생 매형이란 사람이 와서 학원 다 때려 부수고 난리 났잖아. 저는 당장 학원으로 달려갔고 아니나 다를까 아주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당신이 멀쩡한 유부남 꾸덕인 그 영어 선생이야? 지금 남의 사업장 가서 이러시는 거 불법인 거 알고는 계시죠? 인연이 터진 입이라고 끝까지 잘난 척이네.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됐다지만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남의 업장서 난동하는 것도 잘못인데 남의 가정 파탄내는 건 고상한 짓이냐? 그건 범죄 아니다 이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 아무리 그래도 여기 와서 이러시는 건 아니죠. 그래도 밥벌이하는 학원까지 와서 이러시면 저나 이 사람이나 뭐가 됩니까? 제발 고정하시고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내 여동생 눈에 피눈물 빼고 너는 술술 국어 가르치며 이 불륜녀랑 하고 나면 돈 벌겠다고!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내가 깜빵 가서 몇 년 썩는 안에 있어도 내 동생 펑펑 울게 만든 대가 그거 너희들도 치러야 할 거야. 마구잡이로 학원 칠판이며 책상을 집어던지고 깨부수는 조폭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학부모들, 인근 상가의 사람들까지 모두 몰려들어 구경을 하고 아주 난리 부르스가 벌어졌죠. 사태를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형님 내외가 운영하던 학원은 자연스럽게 폐업 수순을 받게 되었죠. 저기 학원의 국어 선생이랑 영어 가르치는 여자 원장이 바람이 났다지 뭐야. 거기 남자 원장이랑 여자 원장이 부부였잖아. 간도 크지. 남편이랑 같은 학원 하면서 동료 남선생이랑 외도를 했다는 거야? 그것도 그 바람핀 남자는 남편의 후배였다니. 아유, 막장도 이런 막장이 따로 없어 세상에. 아유. 듣자하니 그 충격으로 남자 학원 원장이 명을 달리했다는 소문이 있어. 건강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뇌출혈로 그리 됐겠어? 바람핀 여편네 때문에 속 뒤집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나도 그 소문 들었어. 이렇게 남의 가정 파탄내고 사람 잡아먹은 것들은 아이들 가르칠 자격이 없지. 저런 것들이 선생이라고 학원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내 말이 그 말 아니야. 저런 것들은 평생 애들 가르치는 일 못하게 해야 돼. 사람들은 입을 모아 형님과 내연남을 욕했고 이런 소문과 평판은 학원계에도 빠르게 퍼진 모양이더라고요. 하기야 비밀이라고는 없는 시대에 그런 평판이 퍼지는 건 당연했죠. 안 그래도 뒷말 많고 소문도 많은 사교육 시장에서 형님과 내연남의 평판은 저 땅 밑 지하 1000m 아래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동서, 이제 속 시원해? 난 이제 아들도 잃고 시댁에서 받을 재산 하나 없이 빚만 잔뜩 아는 채 낙향하게 되었어? 제가 무슨 말씀 드리기를 원하세요? 듣자하니 우리 건준이 동선의 우적에 올렸다면서? 그건 애초에 건준이 뜻이 그러해서 그렇게 결정된 거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마당에 그거 가지고 따지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건준이 잘 부탁한다고. 고3이라 신경도 한창 예민할 텐데 나 때문에 수능 시험 망칠까봐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래. 건준이가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잘 보살필 테니 그건 걱정 마세요. 한참을 오열하며 제게 아들 부탁을 하는 형님이었습니다. 난 벌받아 그렇게 된 건지도 몰라도 완전히 낙동갈 오리알 신세가 되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좋다고 목매던 그 남자, 국어 선생 말이야. 나하고 인생을 약속할 땐 언제고 결국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 버렸어. 조폭 출신 매형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 와이프한테 돌아가기로 각서를 썼다나 뭐라나. 참 어이가 없어서. 형님은 앞으로 어떻게 사실 작정이세요? 왜? 날 그렇게 쥐잡듯 몰며 죄인 취급하더니 조금은 걱정이 되나 보네? 나 같은 거야 살든 죽든 신경도 안 쓸 사람 같더니. 제 입장에서, 가족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알아, 나도. 난 평생 용서 같은 거 받을 수 없다는 거. 용서해달라고 구걸 같은 것도 안 할 생각이야. 어차피 이번 생에서 난 용서받고 제대로 된 인생 살기 글러버렸으니까. 고향 내려가 내 죄값 치르며 아무 일이나 하며 살 거야. 염치 없다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데 우리 건준이 제발 잘 부탁해. 외도를 저질러 아주버님을 잘못되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낸 형님이었지만 아들에 대한 걱정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저는 알겠다고 대꾸하며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었죠. 형님은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된 후 내연남과도 헤어지고 고향 시골에 내려가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산다고 소문이 들려오더군요. 식당 설거지와 과수원 일 따위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죽음 이후 충격에 빠져 건강이 많이 상하셨던 시어머님은 최근 다행히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고 계십니다. 제가 막달이 다가오며 그런 말씀을 하는 시어머니셨죠.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많다 보니 둘째니가 날달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몸은 많이 안 불편하니? 전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병원에서도 걱정할 것 없다 했어요. 네 친정엄마도 네 친정아버지 병간호로 경황이 없는데 나라도 멀쩡해서 네 산후조리를 해줘야 하는데 내가 너무 자리보존을 오래 했구나. 시어머니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을 즈음 저는 건강하고 귀여운 딸아이를 순산했습니다. 우리 집 손녀가 신기하게도 하늘에 있는 건준 애비를 많이 닮았구나. 그러게요, 아버님. 아기가 아주버님을 많이 닮았어요. 아주버님의 사후 집안에 웃을 일이 없었는데 딸아이의 탄생으로 조금씩 슬픔과 충격의 고통을 회복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복덩이인 것 같아. 형님 그렇게 되고 어머님 아버님마저 잘못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나래 보면서 웃기도 많이 웃으시고 두 분 다 많이 회복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야. 그러게요. 아기는 살아있는 천사라더니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은 하루하루 흘러
어느덧 저희 딸아이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양가 식구들이 모여 조촐하게 돌잔치를 했어요. 건강을 회복한 시어머님과 또 시아버지까지 합세해서 제 딸아이를 돌봐주신다 나서시는 바람에 저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특기를 살린 반찬 가게를 오픈하게 된 것이죠. 제가 잘하는 일이 유일하게 살림하고 요리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만든 밑반찬들이 인기를 끌면서 장사가 제법 잘 됩니다. 시아버지 소유의 건물 1층에 반찬 가게를 오픈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나날이 매출이 늘고 있어요. 예전에 형님은 학원을 운영하며 제가 사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가정주부가 할 만한 사업은 없다며 무시하는 말을 했었는데 가끔씩 형님 내외가 하던 학원 자리를 보면 형님이 어쩔 수 없이 생각나곤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주버님도 덩달아 생각이 나죠. 씁쓸하고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떠난 사람이 돌아올 리 만무하니 현실에 충실하는 것 말고 도리가 없다는 것 정도는 저도 이제 압니다. 다행히 조카 녀석은 집안의 여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서 학교를 잘 다닙니다. 저녁 메뉴는 조카가 좋아하는 불고기와 잡채를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나는 게 인생이지만 그래도 살아내야 하는 게 또 인생이라는 것을 형님 사건을 겪으며 배웠습니다. 조카 역시 어리지만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깨우쳤겠죠.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란 게 따뜻한 밥 한 끼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이기에 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하루는 평안하셨나요? 견딜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진 하루였더라도 부디 기운 내셨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살아내야 하는 게 인생이라면 이왕이면 웃으면서 하루하루 살아내자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